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시각디자인 산업기사와 기사 대비 필기 준비 11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과목 인쇄 및 사진기법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우리 시각디자인 필기 시험에 있어서 가장 좀 어렵게 느끼는 파트가 바로 인쇄 및 사진기법이라 했었죠. 드디어 이제 사진 마지막 파트를 끝내면서 인쇄 및 사진기법을 마무리합니다. 어려운 파트는 되게 어려운 건 아닌데 좀 생소한 그런 어떤 전문 용어들, 접해보지 않았던 내용, 그런 어떤 단어들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전체적인 어떤 그 우리 인쇄 프로세스, 그 다음에 사진의 프로세스를 알고 그러나서 이렇게 작은 소제목으로 이해를 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사진을 촬영하고 어떻게 현상하고 인화하는지 이 과정 전체 프로세스를 설명하면서 카메라 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전 시간에 이어 이제 11번째 시간인데요. 지금 정도가 이제 많이 지칠 때쯤, 그리고 피로도도 높아지고 또 애우는 양도 많아지기 때문에 좀 어렵다 이런 느낌에 많이 잠길 수 있는 그 시점인데, 지금 공부하시는 본인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강의하는 저도 그렇고 또 많은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성실하기가 되게 어렵다. 자, 어렵단 말 잘 안 해요. 저는 어렵다기보다는 귀찮은 거거든 사실은. 공부도 어렵다기보다는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귀찮다는 말을 쓰기는 좀 내 자신이 좀 거시기해지니까 이제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그게 힘든 거겠죠. 자, 성실함이라는 건 뭐예요?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을 때에도 하는 것, 그게 바로 성실함입니다. 힘을 내시고 우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100점 만점에 60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대단한 실력을 보는 시험이 아니고 기본을 보는 시험입니다. 기본. 그래서 평균 60점을 못 맞는 것은 머리가 나쁘거나 뭐 태생적으로 공부를 못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공부를 하지 않아서겠죠. 그래서 강의를 다 들으시고 이론서를 암기하시고 그럼 다 무조건 다 완성되지 않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거 가지고 기출문제를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 과정을 거쳤는데도 떨어지면 제가 제 손에 장을 지질까요? 여하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11번째는 제가 이제 대제목을 현상과 인화라고 했는데요. 한번 순서, 일단 먼저 어떻게 촬영이 돼서 어떻게 인화되는지까지를 설명하는데, 이것은 아날로그적인 방식입니다. 지금은 디지털화 되어서 촬영을 한 다음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보정하고 바로 인화 과정, 인화라는 과정 하지 않죠. 그냥 인쇄해버리죠, 인쇄.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진을 촬영하고 또 현상하고 인화하는 그런 식의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가 카메라로 촬영을 합니다. 과거 카메라는 어떻죠? 이렇게 카메라가 있으면 이렇게 렌즈가 있죠. 자, 렌즈 안에는 조리개와 셔터가 있습니다. 셔터와 조리개가 있고, 그 다음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필름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 안으로 빛이 들어오면서 필름에 상이 맺히는데, 요 필름은 어떤 거죠? 필름 베이스, 그러니까 플라스틱 종류의 필름 베이스에 뭐가 발라져 있다? 감광 물질이 발라져 있다. 감광 물질 하면 우리 할로겐 화은이에요. 대표적으로 빛에 의해서 반응하는 그런 물질이 발라져 있어요. 그래서 빛이 닿는 순간 그 물질에 상이 맺히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역사 배울 때 그 상에 맺히는 것에 뭘 발견하지 못했다? 잠상이라는 걸 발견하지 못했어요. 잠상. 제가 사실은 그 강의를 이렇게 촬영하고 제공을 하는데, 촬영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피곤하고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 촬영을 할 때 좀 사전 준비를 많이 하다 보면 많이 좀 피곤한 상태에서 강의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아주 뻔한 강의를 자꾸 틀린 내용을 이렇게 반대로 설명하거나 또는 이제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계속 말씀 좀 해주시고, 그리고
유튜브나 카페에 그런 오류 같은 것들을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강의 들으면서 일단 밑에 보면 우리 유튜브도 그렇고 카페도 보면은 게시판 글 쓰는 거 있죠, 그죠? 거기에 제가 오류를 설명해 놓을 테니까 그거 보고 교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자꾸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수 안 하려고 되게 노력 중에 있어요. 예. 자, 여하튼 간에 잠상이라는 게 있죠. 잠상. 그래서 이 잠상은 뭐냐면 상은 맺혔지만 필름에 상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죠? 자, 우리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그 35mm 카메라에 롤 필름 지금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필름이 얘를 쭉 빼가지고 요게 이제 여러 장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이 롤 필름 아시죠? 그 롤 필름이 있습니다. 이거를 요 안에다 딱 낍니다. 한쪽에 껴서 필름을 쭉 빼가지고 걸어 놓죠. 그럼 빛이 들어오고 촬영한 다음에 다음 컷 넘기고 촬영하고 다음 컷 넘기고 촬영하고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36컷까지 찍을 수 있었던 그런 사진기를 가지고 사진을 촬영했었어요. 그래서 놓고 촬영을 하죠. 자, 그러는데 다 촬영하고 나면 어떡합니까? 이 필름 자체가 감각 물질이 발라져 있어요. 할로겐 하을이 발라져 있는 필름이 이 안으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다 하고 나면 이런 하나에 왜요? 이 안에 빛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런 통이 되죠. 이 통을 들고 사진관에 가서 이거 인화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자, 현상의 의미와 인화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럼 이걸 가져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어디에다가 이걸 보내느냐? 그럼 바로 현상소에다가 보내게 됩니다. 현상소. 자, 현상소에 가게 되면 일단은 감각 물질은 빛에 반응하기 때문에 이러한 필름,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시트 필름이나 컷 필름 같은 거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일단은 이 필름 자체를 가져가면 빛이 이 필름에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암실이라는 곳에서 빛이 없는 암실이죠. 어두운 암실에서 이제 현상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이렇게 그 경찰들이 사진을 찍어서 자기가 현상도 하고 인화도 하는 그런 장면들 보십니까? 어떠한 용액에다 막 담가오면 거기 사진에 현상이 쫙 나타나는 그런 장면의 것들이 요즘 없죠. 뭐 과거에는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여튼 가져가면 요 안에 있는 그 필름 안에 있는 통 안에 있는 필름을 꺼내야 되겠죠. 자, 암실에서 그러면 릴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재도 나와 있어요. 릴 이렇게 생긴 릴이 있습니다. 요게 필름을 뽑아서 요게 쫙 감죠. 이렇게 감습니다. 릴에다가 그 다음에 현상 탱크라는 게 있습니다. 현상 탱크. 그냥 물통처럼 생긴 이렇게 통에 얘를 싹 집어넣게 됩니다. 그 다음 위에 이렇게 그 물통 구멍 이렇게 마개가 있고 이렇게 닫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닫아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뚜껑을 연 다음에 거기다가 자, 잠상을 자, 보이지 않는 필름을 일단 보이게 해야 되죠. 그 우리 뭐라고 하느냐? 그걸 현상이라고 합니다. 현상이라는 게 뭐다? 보이지 않는 필름의 잠상을 필름 자체에 나타나게 해주는 뭐 현상이라는 겁니다. 현상. 자, 그럼 현상을 하려면 현상을 해주는 액이 필요하는데 그걸 우리 뭐라고 한다? 현상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MQ, PQ 이거 배울 거예요. 우리 MQ와 PQ, 메톨, 하이드로키논, 페니돈, 하이드로키논의 현상액을 요 안에다가 넣어요. 넣은 다음에 교반이라고 하죠. 흔드는 겁니다. 흔들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흔듭니다. 자, 특히 현상과 인화할 때는 상당히 그 현상하는 시간과 온도가 상당히 그 현상하는데 인화하는데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요 시간과 온도, 요 현상액의 온도 이런 것들을 잘 맞춰줘야 됩니다. 자, 여하튼 흔들어 줍니다. 교반을 하죠. 그러면 이 안에 현상액에 의해서 필름에서 상이 쫙 나타나요. 그러니까 현상이라는 게 뭐라고요? 잠상이었던 상이 필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딱 나타나죠. 그러면 이제 현상을 하고 나면 요 구멍 여기 마개를 뚝 열고 현상액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현상액이 이 안에 아직 남아 있겠죠, 그죠? 그러면 계속해서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 현상을 이제 그만해라고 해서 그걸 우리는 정지라고 해요. 정지. 그래서 거기다가 정지하는 액을 넣는 거죠. 그냥 물을 넣어도 상관이 없는데 보통 빙초산과 물을 섞은 정지액을 이 안에다가 탁 넣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뭐예요? 교반하죠. 쫙 흔들어줍니다. 그러면 현상이 이제 그만하게 되죠. 그 다음 정지액을 버립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필름에는 할로겐 하은의 덩어리들이, 알맹이들이 남아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요 할로겐 하은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과정, 정착이라고 해요. 완벽하게 필름 자체가 어떻게 하지 않게 망가지지 않도록 해주는 과정을 우리는 정착. 그럼 정착해주는 액이 뭐겠습니까? 정착액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필름을 이제 이제 수세, 물에 닦습니다. 얘가 나온 걸 수세. 왜 수세야? 우리 사람이 하는 건 세수라고 하는 거고, 필름에 묻어있는 물질이나 이런 거 다 닦아내야 되죠. 그럼 흐르는 물에다가 딱 이렇게 필름을 닦아냅니다. 그걸 우리는 수세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젖어 있으니까 그걸 뭘 해야 되겠죠? 그렇죠. 건조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필름이 이렇게 쫙 빛에 이제 노출하더라도 필름에 있는 상이 망가지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그 필름,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지 못해서 그렇겠지만 이렇게 예전에 그 사진 인화를 하게 되면 이런 필름 통에다 짝짝짝 이렇게 필름을 넣어주고 사진을 같이 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필름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필름을 현상하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인화라는 게 뭐냐? 인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종이에다가 우리 필름은 이렇게 어때요? 필름은 네거티브 필름으로 보통 우리가 현상을 하죠. 네거티브는 뭐예요? 상에 반대되는 상이 맺혀져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사진 찍었다 하지 않죠. 물론 포지티브한 사진도 있죠. 그러나 네거티브 사진을 가지고 인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진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인쇄할 때도 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예요? 필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는 사진을 만들려면 필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만들기 위한 필름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필름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현상이 되면 그 필름 가지고 뭐예요? 이제 사진을 만드는데, 마찬가지로 종이에 우리 필름은 뭐예요? 플라스틱 필름 베이스에 감각 물질이 발라져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인화지는 뭐예요? 종이에 감각 물질이 발라져 있는 거예요. 종이에 뭐가? 감각 물질이 발라져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 현상 과정이나 인화 과정은 거의 동일합니다. 아니, 거의가 아니라 똑같아요. 쓰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 확대기라는 장치가 있어요. 이렇게 확대기. 그러면 여기에다가 필름을 하나 이렇게 넣습니다. 필름을.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이제 종이를 놓게 돼요. 인화지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 암실이죠. 빛이 차단된 곳에서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위에서 빛을 쏴줍니다. 여기서. 그래서 광원을 뭐 텅스텐 등이라든가 보통 뭐 여러 가지 등이 있는데, 하여튼 텅스텐 등 뭐 이런 등을 탁 비춰주면 요 필름을 통과를 할 때 요 필름에 어떤 상이 있겠죠. 어두운 부분은 통과 못할 것이고 밝은 부분은 통과하면서 여기에 이미지 상이 딱 맺혀지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상이 순간 맺히지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겠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잠상이라는 게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 그러면 이제 똑같아요. 이 잠상을 보여지게 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현상이라고 하죠. 현상. 그래서 현상하려면 현상에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같은 장면에 보면 종이를 인화지죠. 그것을 용액에 넣어서 흔들면 거기에 이미지가 쫙 하고 나타나는, 그게 바로 현상. 똑같습니다. 현상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현상한 것을 이제 뭐 해야 돼요? 똑같습니다. 이 현상액이 더 이상 현상하지 말아라. 정지해야죠. 정지. 그래서 이걸 표백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뭐라고 한다? 표백. 어디에서? 인화에서.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남아있는 이 안에 감각물질인 할로겐 하은을 없앨 때, 그죠? 없앨 때 그거 뭐라고 합니까? 정착이라고 합니다. 정착. 똑같죠? 똑같잖아.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수세, 물로 닦고, 그 다음 뭐 합니까? 건조. 이렇게 하는 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상 과정이나 인화 과정은 동일한데 뭐의 차이다? 인화지를 썼느냐, 인화지에다가 현상 인화하느냐,
그 다음 필름에 상을 맺게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쓰는 용액도 같고 방식도 똑같다. 요거를 일단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그 프로세스, 이 과정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안 어려워요. 자, 일단 카메라를 촬영합니다. 지금의 디지털화된 지금에서는 이 과정 하지 않죠, 그죠? 예, 과거에는 이제 사진을 하시는 분들이 집에서 자기만의 그 현상과 인화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지금도 과거의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향수가 있는 분들은 아날로그적인 이런 현상과 인화를 개인적으로 하거나 또 하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아직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방식의 것들로 하는데 일단 카메라를 촬영하고 이제 뭐예요? 필름이죠, 필름. 필름을 잠상이 맺혀집니다. 필름에. 그럼 그 잠상 맺힌 걸 뭐 한다? 현상. 자, 보이지 않는 상을 보이게 한 다음에 더 이상 현상이 일어나지 마 하고 정지한 다음에 남아있는 할로겐 화학 같은 감각물질을 제거하는 정착 과정을 거치고 물로 닦고 건조하면 필름에 상이 맺혀져 있는 일반적인 우리 필름을 보게 되죠. 그 필름이 있어야 뭐 할 수 있어? 인화를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확대기라는 기계 장치 위에다가 걸고 필름을 걸고 아래다가는 인화지를 놓습니다. 인화지는 뭐다? 감각물질이 발라져 있는 종이에요. 그 종이를 놓고 위에다 놓고 이 모든 과정은 빛이 차단된 암실에서 하거나 해야 되겠죠. 자, 그럼 빛이 위에서 쏴주면 필름을 통과된 빛이 종이에 딱 하고 상을 맺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종이에도 보이지 않죠. 그걸 우리는 마찬가지 뭐라고 합니까? 잠상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과정을 거쳐요. 잠상에 되어 있는 인화지를 현상에게 놓고 현상하고 현상을 더 이상 일어나지 말아라 정지하거나 표백하고 그 다음에 정착하는 과정, 관광물질을 또 없애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물로 닦는 수세 과정, 그 다음에 건조하는 과정을 통해서 일반적인 뭐가 나와요? 사진이 나오면 그 사진에다가 우리가 뭐 코팅을 한다든가 가위로 잘라서 뭐 재단을 한다든가 하면서 후가공도 할 수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납품을 하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각 과정마다 우리 또 소제목으로 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일단 카메라 촬영에 있어서의 이제 뭐가 중요합니까? 필름이죠. 자, 필름에 관련해서는 우리 앞부분에서 배웠었습니다. 그죠? 필름의 구조, 흑백 필름의 구조, 컬러 필름의 구조 배웠었죠. 뭐 기본적인 것은 필름 베이스에 뭐가 발라져 있는 거죠? 감각 물질이 발라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할로겐 화학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그렇다면 일단 필름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나중에 한번 더 자세히 본다고 했었죠? 자, 이 필름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이러한 특성들을 이야기하는 말들이 나오는 용어들이 나오는데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지는 않지만 가끔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뜻과 의미만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감강도다라는 게 있는데요. 이 감강도라는 것은 빛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죠. 그 반응하는 정도. 빛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빛에 대해서 반응하는가를 나타내는 그러한 값이 바로 감강도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감색성이라는 것은 뭐냐? 마찬가지로 색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색에 대해 느껴지는 어떤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자, 포구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그 안개죠, 안개. 안개처럼 해상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뿌연한 느낌의 이런 것들을 우리는 포그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시험문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해상력은 말 그대로 얼마큼 선명한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피사체가 얼마나 정확하게, 선명하게 표현되는가, 그걸 나타내는 정도를 해상력이라고 합니다. 자, 입상성이라는 것은요, 우리 필름 안에 감각유제, 감각물질이 발라져 있죠? 그 유제가 어느 정도 가늘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가. 그 감각물질이 필름에 어느 정도의 그 가늘게, 고르게, 그게 되게 기술이거든요. 예, 이 감각물질을 이용하는 게 우리 반도체도 있다 했었죠, 그죠? 예. 반도체가 아주 이렇게 초소형입니다. 되게 작죠? 거기에는 이제 뭐예요? 이렇게 그 회로를 그려 넣어야 되거든요. 회로를. 그러면 그걸 사람이 직접 손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도 마찬가지. 그 전자기 판에다가 감각물질을 발라요. 근데 그 감각물질은 특별하게 이제 이렇게 전기가 통하는 그런 물질이겠죠. 그럼 이제 그런 물질에다가 빛을 위에서 필름을 만들어서 그 필름의 빛을 통과하면 거기에 자동으로 뭐가 생겨요? 회선이 생기게. 이런 방식 똑같아요. 우리가 하는 거랑.
그래서 그 감각 물질을 일본에서 수출을 안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문제되고 이랬던 것들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관용도라는 것은 뭐냐면요. 빛에 대한 노출에 대해서 과부족, 그러니까 빛의 그 양을 얼만큼 관용하는가, 관용 허용 범위, 과부족에 대한 허용 범위 이 정도를 나타내는 거고, 콘트라스트라는 거는 뭐 쉽게 얘기하면은요, 밝고 어두움 정도, 밝고 어두움, 선명하다기보다는 밝고 어두운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콘트라스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레디에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 유제층 감각 물질 안에 빛이 들어오면 그 감각 물질 안에서 반사 또는 굴절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선명도, 화상의 선명도가 낮아지는 그런 현상을 이레디에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각 유제를 그냥 빛이 통과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감각 유제를 통과해서 베이스에 묻어야 되는데, 그 감각 물질 안에서 굴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화상이 좀 선명도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이레디에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것들은 보통 이제 콘트라스트, 밝기와 어두움의 차이.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가끔 한 번씩 나오는데 감광도, 빛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이 감광도는 되게 중요합니다. 사진이라는 것 자체가 뭐라고 했어요? 빛의 예술이다. 빛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빛에 의해서 상이 맺혀지는, 그러다 보니까 그 빛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품질의 사진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감광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 감도의 표시법이라는 게 감도.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에 대한 반응하는 정도를 감광도, 바로 똑같은 말이에요. 감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빛이 모자르면 보통 이제 조명을 이용해서 빛을 더 보강한다든가 할 수 있겠지만, 조명이 없거나 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또 촬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필름에 붙어 있는 그 감각 물질의 어떤 감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도에 관련한 거는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 이 ISO는 뭐예요? 국제 표준화 기구입니다. 또는 ASA, 이건 미국 어메리카 스탠다드 어소시에이션인가요? 어소시에이션, 이건 이제 미국 표준화 기구. DIA는 뭐예요? 독일 표준화 기구.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는 ISO를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표준은 ISO. 그래서 ISO에서 그 표준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도 수치가 50 이하인 필름, 그러니까 저감도라 그러죠. 저감도. 감도가 낮을수록 어때요? 좀 무디단 얘기입니다. 빛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어때요? 무딘, 그러한 감도를 갖는 것을 50. 그 다음에 중감도 100에서 200 정도. 그 다음에 고감도 그러면 한 400 정도. 초고감도 그러면 1000 이상인 필름을 우리는 이렇게 감도라고 하고, 저감도, 중감도, 고감도, 초고감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만약에 이렇게 좀 어둡다, 빛이 좀 많이 부족한 곳에 촬영을 해야 된다 했을 때는 뭘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이 초고감도나 고감도의 필름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죠? 또는 빛이 너무 많거나 밝을 때는 저감도나 중감도 정도의 필름을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화질,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도라고 얘기해요. 자, 필름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 이 두 가지 정도가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현상에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상에서는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현상액이에요. 현상액. 자, 현상액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현상액은 아까 제가 MQ, PQ 그랬죠. MQ는 메톨의 약자고요. 그 다음에 Q는 하이드로퀴논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PQ의 P는 페니돈이라는 것이고요. Q는 똑같이 하이드로퀴논. 이렇게 현상액으로서는 이걸 현상주약 그럽니다. 현상주약. 그러니까 현상액의 주약이죠. 현상의 주인공들, 되게 중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MQ 현상액과 PQ 현상액은 이렇게 있다. 이 정도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MQ, PQ 현상액이 있다. 그래서 현상주약이라 하고 그 외에 현상보조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상주약을 돕는 보조액이 있어요. 그게 이제 현상촉진제, 보항제, 그다음 억제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 이제 요 보조액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일단 현상액이 중요합니다. 이제 대부분은 이 현상액의 종류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보조액도 기억을 같이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현상 촉진제라는 거는 현상을 어떻게 촉진해주는 그러한 액이죠. 그래서 붕사, 수산화나트륨, 탄산수소나트륨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보황제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반대로 현상의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보황해주는 우리가 그 비타민 같은 건강 보조제를 먹듯이. 그래서 아황산 나트륨을 첨가해서 사용한다는 거. 억제제라는 거는 우리 앞부분에서 이 필름에서의 포구 현상, 흐려지고 하는 선명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역할을 사용하는 게 브로마 칼륨, 브로마 나트륨, 요오드화 칼륨 이런 종류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뭐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MQ, PQ와 보조제. 자, 그렇게 해서 현상에 관련한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지. 자, 정지는 이제 정지액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지액은요, 빙초산과 물을 서로 혼합해서 쓰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빙초산은 15 정도라면 물은 1000 정도의 비율로 15대 빙초산이 15에 물이 1000 이렇게 비율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착액이라는 건 뭐였죠? 남아있는 할로겐 하은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그죠? 감각물질 남아있는 할로겐 하은을 제거해주는. 그래서 정착액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티오황산 나트륨. 요것도 다 물어보는 시험 문제들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정착액으로 사용되는 것은 티오황산 나트륨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정착액의 종류 해가지고 교재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티오황산 나트륨을 사용한다라는 거. 그 외에도 뭐 산성 정착액, 산성 경막 정착액, 뭐 신속 정착액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현상에 대한 이야기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화라는 건 뭐라 그랬죠? 현상된 필름을 이용해서 감각물질이 발라져 있는 종이에 그죠? 상을 맺게 해주는 그거를 우리는 인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인화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일단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사진 후처리와 인화 수정법 그리고 특수인화법이라는 요것을 조금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여기서 시험 문제가 이제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데 이전에 우리 교재도 나와 있지만 확대기라는 게 있습니다. 확대기는 위에 이렇게 그 필름을 놓는 그 확대기 헤드가 있고 요 밑에는 이렇게 판이 있습니다. 베이스보드라고 하는데 여기에 인화지를 놓고 여기에 필름을 놓은 다음에 위에서 빛을 쏴서 여기에다가 상을 맺게 해주는 이런 장치. 그래서 이걸 이렇게 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워지면은 선명하고 작아지고 멀어지면 커지면서 화질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겠죠. 이게 확대기입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확대기의 구조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는 않지만 뭐 상광식 확대기, 그 다음에 집광식 확대기, 집상광식 확대기, 반사식 확대기, 그 다음 여기서 사용되는 램프는 텅스텐 램프와 뭐 할로겐 램프가 있는데 상광식 확대기라는 거는 그 오팔 글라스라는 그 광원을 사용해서 빛을 아주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방식의 램프를 사용하는 확대기로서 사진, 컬러 인화, 그 다음에 밀착 인화 등에 사용되는 것이고 집광식이라는 것은 그 이 광원과 필름 사이에 여기에 블록 렌즈를 하나 놓습니다. 그래서 빛이 더욱더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 집광, 모여져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흑백 프린트에 사용하거나 흑백 인화 같은 거. 왜냐면 이제 컬러와 달리 좀 어떻게 해요? 우리 구분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좀 빛을 더 이렇게 집광식으로 사용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흑백 그 프린트입니다. 그래서 콘트라스트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거죠. 그 두 가지를 합친 게 집상광식이고요. 또 반사식이라는 것은 거울을 이용한 방식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광원은 주로 여기 아까 얘기했던 텅스텐과 할로겐 램프를 많이 사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인화지, 여기 인화지가 있죠. 인화지. 이 인화지의 종류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보통 많이 출제되는 게 RC 인화지가 많이 나옵니다. RC 인화지. RC 인화지는 말 그대로 그냥 종이에 뭐가 발라져 있는 거예요? 인화지가 황산 바륨이 감각 물질이 발라져 있는데 교재 보시면 원지 우리 베이스 종이에 양면에 황산 바륨을 사용하지 않고 폴리에틸렌 등의 수지층을 도포하는 것으로 수세 건조 시간이 짧으며 현상 농도의 변화가 거의 없다. 이런 특징을 갖는 애들에 따라서 인화지도 여러 장이 있어요. 그래서 뭐 파이버 베이스 인화지도 있죠. 그 다음에 뭐 다계조 인화지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인화지들이 있습니다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건 RC 인화지. 여기서 어떤 단어를 키워드를 중요시 여겨야 되냐? 황산 바륨을 사용하지 않고 폴리에틸렌 등의 수지 요 단어가 RC 인화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나오면 RC 인화지, 황산 바륨, 그다음 폴리에틸렌 수지 요게 RC 인화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나머지 뭐 인화지에 관련한 뭐 결이라든가 호스, 두께 이런 건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요 사진 후처리 인화 수정법 뭐 요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 얘기했죠. 뭐 사진을 찍고 나면 인화죠, 인화. 사진 후처리 인화. 예. 사진이 나오면 그 사진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후처리. 재단을 한다든가 뭐 수정을 한다든가 잘못된 거를 이렇게 보정한다든가 또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그 종류를 보게 되면 버닝. 버닝은 좀 타다 그런 뜻이죠. 뭔가 이렇게 타는 느낌이죠. 그래서 특정 부분에 어떤 특정한 부분에 빛을 더 비치는 거예요. 더 주게 되면 그 부분이 산화되면서 빛에 의해서 반응하게 되면서 검게 변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여튼 그런 걸 버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다징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자 확대기에서 빛을 줄 때 어떻게 빛을 주냐에 따라서 마찬가지 인화의 품질이나 모양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사이에다 어떤 무언가를 이렇게 놓거나 위에다 이렇게 가리고서는 주게 되면 요거에 의해서 여기에 어떤 상들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확대기 빛을 어떤 부분에다가 놓고 빛을 줘서 막는 방법. 그걸 우리는 다징이라고 합니다. 다징. 그 다음에 스포팅과 애칭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이 인화지에 생겨 있는 불필요한 점이나 선 같은 것들을 없애고 수정하는 과정을 우리는 스포팅 또는 애칭이라고 얘기합니다. 클로핑은 뭐 필요 없는 부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부분 잘라내는 거죠. 그게 클로핑. 트리밍이라는 것은 비뚤어진 화상을 이렇게 바로 잡아줄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토닝이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다른 걸 뭔가 첨가해서 색감이라든가 또는 보존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하는 방식들을 우리는 토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버닝, 다징, 스포팅, 애칭, 클로핑, 트리밍, 토닝을 물어보는 시험들이 아주 자주 출제되는데 보통은 버닝 많이 출제되고요. 다징, 스포팅, 애칭, 클로핑 요 네 가지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방법이 없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암기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특수인화법 이렇게 나오는데 자, 조색부터 해서 이 13가지 얘네들이 자주 출연하는 건 아니에요. 가끔 하나씩 출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뭐 시험에 주로 출제되는 것들을 위주로 정의를 했습니다. 조색이라는 거는 이제 색을 입히는 거예요. 임의의 색깔을 넣는 것을 우리는 조색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조립자 현상이라는 거, 이거는 입자를 거칠게 인화할 때 그 입자를 아주 거칠게 해가지고요, 좀 소묘 같은 느낌을 줄 때 사용하는 인화법이 바로 조립자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 콘트라스트 사진은 뭐냐 그러면 높은 콘트라스트의 사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흑백 사진, 흑백의 어떤 그런 톤 차이 같은 걸 더 줌으로 그 흑백의 구분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잘 구분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우린 하이 콘트라스트 사진. 디퓨전이라는 건 뭐냐면요, 좀 블러 같은 효과를 줘서 흐리게 하거나 부드럽게 해서 그리고 주름살이나 흠 같은 것들을 보정해주는 그러한 방식을 디퓨전.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포토그램입니다. 포토그램. 이거는
필름이 없는 거예요. 필름이. 그러니까 우리 저기 확대기에 여기 필름을 놓고 하는데 인화지를 놓고 빛을 쏴서 이 필름 없이 인화지에 실제로 인화를 하는 걸 포토그램이라고 합니다. 필름이 없는 상태에서 빛을 이용한 인화 방식을 우리는 포토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화지 위에 뭔가 투명하고 불투명한 것들을 놔가지고 내가 원하는 작품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포토그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포토그램 되게 중요하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솔라리제이션이라는 게 있죠. 솔라리제이션. 다른 말로는 사바티에 효과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통 네거티브랑 포지티브 필름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인화를 하게 되면 사진에 네거티브와 포지티브, 양화와 음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이걸 우리 반전 효과, 사바티에라고 합니다. 그것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을 솔라리제이션 이렇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만 암기를 하시면 돼요. 이거는 양화와 음화, 얘는 필름 없이 이렇게 감력이라는 거는 감도를 떨어뜨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출이 과다했다든가 이런 필름들을 어떻게 해요? 좀 조절해주는 그런 것이고요. 몽타주는 이제 우리 범인 같은 거 잡아낼 때 눈, 코, 입 같은 거 부분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사람의 그 범인의 어떤 얼굴을 몽타주로 만들죠.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2장 이상의 사진을 합성하거나 이어붙이거나 중복 인화하거나 중복 노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만들어내는 작품을 우리는 몽타주. 이 몽타주도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포스터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밀착이나, 자, 포스터제레이션, 밀착이나, 릴리프 포토, 보력, 이런 것도 있는데, 그 포스터리제이션은 뭐냐면요, 여러 가지 상을, 이렇게 피카소 작품처럼 명분할 방식과 같은 이 평면적인 톤을 가지고 이 상을 만드는 인화 기법입니다. 그 다음에 밀착인화라는 건 뭐냐면요, 그 인화를 할 때 필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인화를 해요. 이렇게 필름처럼 컬러 인화 한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영화에서 보셨나요? 이 사진 인화된 걸 이렇게 현미경 같은 거를 이렇게 보면서 제대로 사진이 출력되어 있는가를 이렇게 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보는 거, 그걸 우리는 밀착 인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화지에 이렇게 필름의 크기대로 이렇게 뭐예요? 현상 인화되어 있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하나 사진들을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놓는 거를 밀착 인화. 릴리프 포토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입체감을 주는 거예요. 부조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윤곽을 나타내서 이렇게 부조, 이렇게 앞면이 튀어나와 보이는 거 있죠. 우리 조각에서 그런 현상을 주는 걸 릴리프 포토. 보력이라는 것은 그 콘트라스트를 감력의 반대가 보력이에요. 높여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인턴 네거티브. 요거는 뭐 가끔 한 번씩 출제된 것들 정리한 건데 그 컬러 슬라이드로 컬러 인화 시 슬라이드를 컬러 네거티브로, 그러니까 보통 필름 자체가 자, 컬러 인화를 할 때 슬라이드를 컬러 네거티브, 뭐예요? 반대되는 상이죠. 네거티브, 컬러 네거티브로 만들어서 인화지에 인화하는 거를 우리는 인터 네거티브, 컬러 네거티브라는 거예요. 컬러 네거티브. 자, 인터 네거티브라는 것,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어떻게 암기하느냐. 자, 암기를 다 하면 헷갈리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키워드 정도만 키워드랑 연결을 해서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는 거는 일단 디퓨전 같은 경우는 거의 출제 요 세 가지는 안 되고요. 여기 보면 요거 디퓨전 말고 포토그램, 솔라리제이션, 몽타주 정도가 가장 많이 출제되고, 그다음 밀착인해, 그리고 나머지는 한 번씩 그냥 가끔 출제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포토그램이라는 거는 뭐가 없이 필름 없이 인화하는 방식,
이렇게 필름 없이라는 키워드, 포토그램. 솔라리제이션은 뭐다? 음화와 양화. 그러니까 네거티브와 포지티브가 같이 현상 인화되는 거. 몽타주는 잘라붙이는 거. 밀착 인화는 필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진들을 한꺼번에 인화지에 인화를 해놓고 보는 거예요. 하나씩 제대로 인화가 되는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 번에 이걸 관찰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그 외에 뭐 릴리프 포토는 부조, 보력과 감력은 컨트라스트를 떨어뜨리거나 올리는 거. 인터 네거티브는 컬러 네거티브로 만드는 거. 이렇게 어떤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요, 기본적으로 해야 할 컬러, 사진 파트를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자, 인쇄 사진 기법, 이렇게 해서 우리 두 번째 과목을 마무리하는데 어떻습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죠. 그죠? 외워야 할 것도 좀 많이 있고요. 그죠? 근데 외워야 할 것들이 좀 어때? 생소하죠? 그럼 뭐 솔라리제이션이니, 포스터리제이션이니, 릴리프 포토니, 인터 네거티브니. 저도 발음이 좀 어렵네요. 그죠? 뭐 그런 생각을 해요. 디지털 카메라를 쓰고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아날로그 시대의 거를 배워야 하느냐. 요거의 원리가 그대로 디지털화된 거기 때문에 이것이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실제 디지털도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각 디자인의 가장 핵심 목표는 뭡니까?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는 것이죠. 그 소통의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것들을 매체라 그러고, 그 매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인쇄와 사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한 것을 뭐 쓰지 않더라도 이 두 가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이건 이제 하나의 도구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매체라는 거를 잘 이해할 수가 있고 또 더 좀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파트가 끝나고 나면 교재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단원 평가가 있죠. 그죠? 단원 평가는 반드시 풀어보셔야 돼요. 자, 사실 이 핵심 요약 정리 및 체크리스트는 시험이라기보다는 테스트예요. 이 테스트는 왜 필요한 거냐면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되게 착각을 많이 해요. 오류가 많습니다. 오차가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그 자의적 해석을 많이 하고 착각을 많이 하는 존재들이에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시각 디자인론 3과목 배울 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렇게 수학 시간도 그렇죠. 수학 옛날 학교 다닐 때 수학 공부 이렇게 선생님 풀어가는 거 보면 별로 안 어려워요. 내가 푸는 게 아니니까 선생님이 풀어나가고 난 보고 있으니까 쉽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너가 풀어봐. 그럼 내가 풀어보게 되면 못 풀어요. 헷갈리고 기억이 안 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우리 인간은 잘 못합니다. 되게 착각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잘못한 거는 조금 이렇게 나한텐 관대하고, 그죠? 나의 실수에 대해서 되게 관대해집니다. 나에 대해서는 되게 자비로워져요. 그러니까 나를 좀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테스트를 합니다. 그럼 테스트는 뭐냐? 나의 실제 뭐가 부족한지를 객관적으로 보기 위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체크리스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보지 않고 쭉 이제 문제 풀다 보면은 아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을 거예요. 모르는 건 괜찮아요. 까먹을 수 있죠. 그렇지만 내가 이걸 모르고 있구나, 이걸 까먹고 있구나, 그걸 알기 위한 게 테스트예요. 그래서 한번 쭉 풀어보신 다음에 모르면 다시 한번 보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한 70% 이상 암기가 되면 이제 넘어가시면 돼요. 100% 어떻게 암기합니까? 자,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모든 과정을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시험 보기 전, 보통 2주 전부터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기출문제를 한 회차씩 풀어가시면 돼요. 기출문제를 풀 때는 한 번에 다 풀어보시면 안 되고, 한 회차를 푼 다음에 오답 체크, 틀린 문제가 뭔지 찾아서 해설집을 보고, 그 다음에 모르는 것도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알고 다음 거 풀고, 또 해결하고 다음 거 풀고, 이래야만 실력이 는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뭐 항상 이렇게 재미없는 강의 듣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과목인 시각 디자인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힘을 내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